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9년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전국 52개 매장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박영희 씨의 진솔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봄 서울 시내의 한 구청 민원과에서는 3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온 김성수 씨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58세인 그와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56세의 아내 박영희 씨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며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은 제주도였습니다. 30년 전 신혼여행지였던 그곳에서 진정한 휴식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2018년 가을, 부부는 30년간 모은 퇴직금과 전세보증금을 정리하고 제주도 함덕리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은 바다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수 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고 어선 한 척을 구입하고 영희호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딴 배에서 시작된 제2의 인생이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제주 토박이 어부들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어업의 기술을 익혀갔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바다로 나가고 해질 무렵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영희 씨가 그날 잡아온 해산물로 끓여주는 해물뚝배기는 성수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수 씨는 늘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런 맛있는 해물뚝배기라면 팔아도 대박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때만 해도 이 말이 훗날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아침, 평범해 보였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기예보는 맑음이었고 바람도 약했습니다. 성수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바다로 나갔습니다. 전날 다른 어부로부터 좋은 어장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영희 씨는 늘 그랬듯 남편에게 조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경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후 4시 제주지방기상청에서 긴급 기상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강풍주의보 발령. 모든 어선은 즉시 귀향하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수 씨의 영희호는 제주도 북동쪽 20km 해상에서 예상치 못한 태풍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상에서는 전화가 제대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47분, 영희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성수 씨 부인 되세요? 제주동부 경찰서 해양경찰입니다. 그 한 통의 전화로 영희 씨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인생의 동반자, 제주도에서 새로운 꿈을 함께 키워나가던 남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성수 씨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동네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영희 씨에게는 혼자만의 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1년간 영희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장보기, 병원 가기, 심지어 이웃들과 인사하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특히 힘든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던 해물뚝배기는 한 번도 끓일 수 없었습니다. 뚝배기만 봐도 눈물이 났기 때문이었죠. 58세였던 영희 씨는 체중이 15kg이나 빠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70세 할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터널 같았던 1년이 흘러갔습니다. 2021년 9월 3일 남편의 일주기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바닷가로 가서 작은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남편을 그리워하던 영희 씨는 문득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1년 만에 부엌으로 들어가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복, 새우, 오징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잡아왔던 해산물들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영희 씨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집 김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1년 동안 거의 말도 없던 영희 씨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자신을 집으로 들이는 모습에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할머니가 해물뚝배기를 한 숟갈 떠먹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해물뚝배기는 처음이라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요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오직 남편만을 위해 끓였던 해물뚝배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다른 이웃 할머니들도 함께 찾아왔고 모두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팔아도 되겠다는 진심 어린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희 씨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2021년 10월 동네 부녀회장인 송 여사가 영희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의 관광객들은 많이 오지만 제대로 된 해산물 식당이 부족하다며 영희 씨의 해물뚝배기로 작은 식당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송 여사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성수 씨도 영희 씨가 이렇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죠. 며칠간 고민한 끝에 영희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로 상의를 한 후 송 여사에게 식당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11월 드디어 집 앞마당에 테이블 5개와 의자 20개를 놓고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제주 해물뚝배기, 메뉴는 단 하나, 해물뚝배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지인들만 찾아왔지만 입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오는 날도 있었고 아예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김치해물찌개와 된장해물찌개를 추가하여 동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식당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2022년 4월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영희 씨는 평소처럼 예약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찾아온 손님 중 한 명이 특별했습니다. 30대 중반의 깔끔한 차림의 남성이었는데 해물뚝배기를 맛보더니 큰 감탄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KBS 제주방송 총국의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제주도 맛집을 취재하러 다니던 중 영희 씨의 식당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정민 기자는 영희 씨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한 맛집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선 희망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영희 씨는 방송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남편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저녁 KBS 제주방송의 제주인생 스토리에서 영희 씨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끓인 해물뚝배기,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였습니다. 방송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5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기는 새로운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혼자서 하루에 100명이 넘는 손님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음식의 품질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영희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보다는 질을 택한 것입니다. 하루 싱그릇 한정, 완전 예약제로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2022년 10월 영희 씨는 KBS 1TV 인간극장에 출연했습니다. 5일간 방송된 제주 해물뚝배기 할머니 편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국 방송 이후 예상치 못한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신중했습니다. 성수 씨가 좋아했던 그 맛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 인생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외식업체 컨설턴트인 강미경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가 아닌 영희 씨의 진정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철학을 제대로 전수받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매장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가맹점주는 영희 씨가 직접 선발하고 최소 3개월간 제주도에서 요리법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배워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2023년 1월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희 씨가 선택한 첫 번째 제자는 35세의 이은주 씨였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죠. 은주 씨는 3개월간 제주도에서 영희 씨에게 배웠습니다. 단순한 요리법이 아닌 사랑으로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말입니다. 2023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첫 번째 가맹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가 직접 가서 맛을 확인한 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성수가 좋아했을 맛이라고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이 되자 제주 해물뚝배기는 전국에 15개 매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각 매장의 사장들은 모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천점의 박명희 씨는 화재로 남편을 잃었고 전주점의 이상호 씨는 아들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천안점의 홍순자 씨는 50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을 치매로 보낸 할머니였습니다. 영희 씨는 이들을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닌 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가맹점주들이 제주도에 모여 워크숍을 했는데 새로운 메뉴 개발보다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2024년 말에는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각 매장에서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해물뚝배기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닌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3월 드디어 제주 해물뚝배기는 전국의 50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영희 씨가 처음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꿈꿔왔던 목표였습니다. 50번째 매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수 씨의 고향인 충청남도 서산에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서산점의 사장은 성수 씨와 어린 시절 친구였던 김동식 씨였습니다. 2025년 봄에는 KBS에서 영희 씨의 지난 5년간 여정을 담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남편이 좋아했던 그 맛 자서전이 출간되어 한 달 만에 1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대한민국 희망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사회적 희망으로 승화시킨 모범 사례라는 것이 수상 이유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영희 씨는 이 상을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 성수, 도움을 준 모든 이웃들, 그리고 전국의 가맹점 사장들과 함께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64세가 된 박영희 씨는 여전히 제주도 본점에서 직접 해물뚝배기를 끓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성수 씨의 사진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국 52개 매장, 연간 매출 200억 원. 숫자로는 엄청난 성공이지만 영희 씨에게 진짜 성공은 따로 있습니다. 영희 씨가 전하는 인생의 깨달음들입니다. 첫째, 아픔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픔이 있었기에 현재의 행복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사랑은 형태를 바꿔 계속된다는 것. 성수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해물뚝배기가 되어 전국의 따뜻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그저 남편이 좋아했던 뚝배기 하나 끓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인생을 바꾸는 데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아니라는 것. 58세에 남편을 잃고 59세에 식당을 시작했는데 인생의 늦은 시작이란 없다고 합니다. 다섯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장 절망적이었던 1년 동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니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여섯째, 성공의 진정한 의미.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의 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라고 조언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은 나이와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 64세인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겠다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요리와 같아요. 좋은 재료만으로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성과 사랑,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죠. 쓴 재료도 있고 매운 재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재료들이 어우러져야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 매운맛도 결국은 깊은 인생의 맛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들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희망은 절망보다 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